기출문제 풀이 시간이죠. 2013년 1회입니다. 1회 문제들. 1번, 낮과 밤의 기온의 연집 분포의 특성에 따른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을 찾으래요. 지금 여기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들이 문제의 어떤 보기를 보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지표의 열을 전달하게 되면 복사의 형태로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표의 온도가 뜨거워지고 뜨거워진 공기들은 상승하고 차가워진 공기는 하강하고 그런 식의 것들 때문에 대류 현상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들은 밤하고 새벽 사이, 그러니까 아침 관련할 때는 지표의 온도가 굉장히 빨리 식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에 역전도 일어난다. 뭐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제일 처음 1챕터 때 배우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여기가 온도 T, 그리고 상층부로 가는 고도 Z라고 했을 경우에 태양 에너지로부터 받는 열 에너지는 지표 부분이 공기 상층부 부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열을 얻고 열을 잃어요. 얘네는 이제 비열, 비용량의 차이가 작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지표의 온도가 가열되었을 때 걔네들은 공기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아니죠. 걔네들은 운동력이 굉장히 활발해지죠. 그러면서 서로 간에 거리를 이격시키려고 합니다. 떨어뜨리려고 한단 말이죠. 더우니까 저리 가,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같은 공간 내 부피가 계속 커지면 밀도가 어떻게 돼? 가벼워지는 거죠. 우리는 이걸 배우신 적 있으니까. 로우는 질량을 부피로 한다는 거, 이걸 배우신 적 있으니까.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상층부로 갈수록 뭡니까? 온도는 떨어지게 되면서 부피가 팽창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이렇게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온도가 위로 가면 갈수록 떨어진다는 얘기, 그렇죠? 어디까지는 그래요. 대륙권의 상층부까지는 그렇죠. 그게 약 마이너스 12km였다.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얘는 한 15도씨 정도 됐다고 했을 경우에 이쪽은 뭐 영하권일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기온이 상층부로 가면 갈수록 떨어진다라는 것들을 체감이라는 형태로 말을 했었고요. 수분을 주고받는 것이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9.8도씨 per 킬로미터라고 해서 건조단열 감률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수분을 고려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가는 수분 덩어리들, 수증기들, 그런 애들을 좀 고려를 하겠다. 그럼 얘네보다는 좀 덜 떨어지죠. 그래서 6.5도씨 per 킬로미터. 얘는 건조, 그렇죠? 얘는 수빈한 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는 상층부로 올라갔으니까 공기의 기단은 상층부에 있는 것들은 아래로 떨어지게 되겠죠. 왜? 추우니까 자기들끼리 오므려 살아. 그러니까 부피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여기 부피가 줄어들면 얘가 커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밀도가 무겁다는 얘기는 질량이, 같은 공간 내에 있는 질량이 무겁다는 얘기니까 밀도가 커지면서 아래로 침강하게 되어 위아래로 수직적으로 혼합되는 혹은 확산되는 현상을 우리가 대류라고 얘기를 한다 라는 것들 기억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건데요. 일단 1번 보시면 낮에는 고도에 따라서 온도가 감소한다 라고 하는 얘기, 우리가 이걸 체감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것은 기온의 감률이라 얘기를 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델타 Z, 그러니까 고도에 따른 변화가 있을 때 델타 T, 온도의 변화도 있다 라고 해서 음의 값이 된대요. 우리 마이너스 9.8 혹은 마이너스 6.5도씨씩 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음의 값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러한 상태를 체감되는 상태, 체감 상태랍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현열은요, 우리는 이런 걸 배우신 적이 있어요. 고체에서 액체로 되는, 그러니까 만약에 얼음이 있다고 하면 물이 될 경우에는 걔를 녹일 수 있는 열이 필요해서 그걸 우리가 용해열, 융해열이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상태의 변화는 없어요. 얘를 기화시키고 싶을 때 물이 0도씨서부터 100도씨까지 끓기만 할 뿐 물은 물이야.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현열이라고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기화가 되면, 그렇죠? 액체 상태에 있는 게 100도씨의 물을 끓어가지고 기화가 될 때 필요한 것이 539kcal의 기화열이라고 했었던 적 기억하십니까? 자, 그래서 그랬을 때 여기 말하는 현열이라는 건 결국은 어떠한 상태의 변화 없이, 공기면 공기, 그렇죠? 물이면 물, 이런 상태의 변화 없이 열의 흐름이 어디로 이동하는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낮에는 지표의 온도가 가열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의 공기 분자 운동력은 상승하게 되어서 상층으로 올라가게 되고, 밤에는 어떻게 돼요? 냉각이 되니까 상층에 있었던 것들이 하강하게 되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현열은 낮에는 공기 중에서 지표라고 돼 있는데 잘못됐죠. 바깥으로 반대로 지표에서부터 공기로 가게 되고 밤에는 어디서부터 공기에서부터 지표 부근을 향하게 됩니다 라고 나타나게 됩니다 라고 말을 바꿔서 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부분과 같기 때문에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정도입니다. 지표에 가까울수록 낮 기온이 당연히 더 높고요, 밤 기온은 더 낮음으로 기온의 일교차가 지표면 부근에서 크게 되고, 그 기울기 또한 온도의 급격한 기울기 또한 지표 부근이 더 크다라고 하는 부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2번으로 찾으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2번, 태양 상수값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네요. 결국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으로부터 복사 에너지를 받는데 그 값이 어느 정도냐 이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 정도만 알면 좋겠는데, 태양 에너지를 받는데 전체가 다 받는 건 아니죠. 그렇게 되면 낮과 밤의 차이가 아예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받는 곳이 있는데 얼만큼만 받냐면, 지구 전체 표면적을 우리가 4파이R 제곱이라고 얘기하면 그 부분에 직각으로 작용하는, 태양 에너지가 받는 곳에 직각으로 받는 단면적에만 적용이 된다 이거지. 그걸 우리가 파이R의 제곱이라고 얘기하고, 표면적과 단면적을 모두 고려한 것들을 우리가 태양의 평균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물어보는 건 그냥 태양의 상수값을 물어보는 거죠. 태양의 상수값을 만약에 C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어떤 시간에, 그러니까 단위 면적에 1분당 들어오는 칼로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칼로리에 제곱센티미터 곱하기 미닛으로 하게 되면 이것이 태양 상수값인 거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평균 에너지를 하게 될 경우에는 4파이R 제곱, 그 다음에 파이R 제곱으로 하여 여기 두 개가 단위가 소거가 되니까요, 얘네들을 나눠주면 0.5 칼로리 퍼 제곱센티미터 곱하기 미닛으로 나타낼 수가 있단 말이지. 그런데 지금 물어보는 건 결국은 태양의 상수값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찾으시면 돼? 2칼로리 퍼 제곱센티미터 곱하기 미닛으로 한 것만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찾아내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이런 걸 그려드렸던 적이 있었죠. 태양의 상수라는 것은 대기권 밖에서 햇빛의 수직인 1제곱센티미터의 면적에 1분 동안에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 그 양을 말하며 그 값은 2칼로리 퍼 제곱센티미터 곱하기 미닛입니다. 단 지구 표면의 단위 면적이 1분 동안 만든 평균의 태양의 에너지 값은 4분의 1 값인 0.5 칼로리 퍼 제곱센티미터 곱하기 미닛이 됩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년 1회의 3번 문제. 3번 문제는요, 이건 자주 나오는 패턴인데, 유해가스의 물질의 독성에 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걸 찾으시래요. 아닌 걸 찾으라는 얘기인 거죠. SO2는요 0.1에서 1ppm에서도 수시간 내에 고등식물, 그러니까 뭐 줄기라든지 잎 이런 식으로 체계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 식물들한테 다 피해를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O2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뭐 장미 같은 것들은 표백 현상도 일어나기도 하고요. 고구마, 시금치뿐만 아니라 뭐 메밀, 담배 이거에 전부 다 영향을 받는, 아주 밀양일 때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 SO2입니다. 그 다음에 CO2의 독성은 10ppm 정도로서 인체와 식물에 좀 해롭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CO2는 우리가 어떤 그 유해가스라고 보기가 좀 힘들죠. 대륙권 내에서 굉장히 안정하기 때문에 잘 분해가 되지 않고, 물론 일산화탄소는 좀 문제가 됩니다만 CO2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건상의 인체에 문제가 일으켜지지 않고요. 지구 전체 중에 한 0.03에서 0.04% 정도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독성 또한 그렇게 크다고 보기가 힘듭니다. 정답을 2번으로 찾으시면 되겠고요. CO는 100ppm까지 1주에서 3주간 노출되어도 고등식물에 대한 피해는 그렇게 크지 않은 편. 그러나 CO가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뭡니까? 헤모글로빈하고의 결합이 생기면서 우리한테 산소를 전달해 줘야지 되는 역할을 막아주면서, 그래서 얼굴이 이게 좀 창백하게 된다든지, 혹은 심하게 될 경우에는 신경계에 영향을 주거나 중추신경계에 자극을 줘서 구토, 설사 뭐 이런 것들을 일으킨다라는 것들을 들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HCl은 SO2보다는 식물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적으며 한계 농도는 10ppm에서 수시간 정도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까지 챙겨두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죠.